마담 빠담. 안녕하세요. 마담 빠담 채널 마담 말입니다. 오늘 제가 좀 과했나요? 저런 옷이 있어서 이러시나요?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샀죠. 몇 년 전에. 이 자켓을 보는 순간 거대한 숲 하나가 이 자켓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코끼리, 기린, 나비, 꽃, 나무, 새, 뭐 다 들어와 있고 심지어 여기 표범까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눈에 반해서 단박에 샀는데 물론 그동안 한 번도 못 입었죠. 나간 여자로 볼까봐. 그래서 옷장 안에 관상용으로만 모셔두고 있다가 오늘 드디어 이제 좀 값을 하게 됐네요. 바로 오늘 주제가 숲이거든요. 실제로 이 우리나라 중장년층, 그러니까 뭐 40대 중반에서 60대 후반 정도의 세대들이 가장 좋아하는 직업 베스트 1이 뭘까요? 네, 1위가 사회공헌 일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숲 해설가라든지 뭐 요양보호사라든지 이런 그 봉사활동과 연관된 일자리인데, 그러니까 제2의 생애는 전문성과 함께 내가 뭔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일자리를 선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실제로 제가 은퇴 후에 숲 해설가로 열심히 그 활동하고 계시는 분 한 분을 여러분께 직접 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반가워하실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그 제2의 직업을 꿈꾸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정보도 되드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분이 누구신지 한번 맛보기로 미리 잠깐 보실까요? 이 대단한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아니, 제가 뵈러 갔었죠. 이분 사시는 데가 그 마포구 염리동 쪽에 아주 세련된 아파트인데 지하에 보니까 마침 그 숲을 연상하게 하는 공간이 있었어요. 문화 공간인데 너무 반가워서 거기에 장소 협찬을 좀 부탁을 드리고 반갑게 찍었는데 문제는 그 현장의 소음까지 다 들어와서 제가 그 음향 편집을 하는데 조금 그 애를 먹긴 했어요. 그래도 현장감 있게 생생함으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에게는 그 뭐 헨리 데이비스 로우라든지 니어링 부부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법정 스님이라든지 뭐 마샤 투더라든지 이런 분들의 저서를 통해서 그 숲의 아름다움을 좀 체험을 했잖아요. 머릿속으로는 그런 아름다운 숲을 그리면서 이분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이분이 계신 현장으로 가보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림치유 지도사로 근무하고 있는 박명규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산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직업들, 산림과 관련돼서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유익한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에게 질문만 단순하게 해주실 분입니다. 한 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불러주셔서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질문만 하실 분이었습니다. 네. 오늘 너무 멋지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요거 질문 아닌데 괜찮나요? 아유, 괜찮습니다. 네. 저 오늘 숲 관련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해서 네네. 복자 이 정도면 되나요? 잘하셨어요. 네. 좋은데요. 여기 저 나뭇잎 같이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준비한 게 있어요. 네. 그 숲에서 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했어요. 네. 요 저 꽃에 앉은 나비. 깜짝 놀랐어요. 네. 저런 반지가 왜 숲에서 나나 했더니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그건 얘도 뭡니까? 가끔 산책하게 해주는 나비. 그 기린인데요. 얘도 뭐 산에서. 그럼요. 예, 그리고 뭐 우리 숲은 아니지만 그렇죠. 외국의 결정적으로. 숲에서 네, 네, 토끼. 토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어요. 그 귀여운 뱀, 네. 그다음에 요거 뱀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질문밖에 없어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철저한 준비 속에 나오는 질문들이 과연 아유, 어떤 질문일지 네. 허당일 수 궁금해집니다. 있습니다. 네. 근데 정말 깜짝 놀란 소식은 우리나라 중년 이후에 제2의 직업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베스트 원이 이 숲 해설가, 네. 그다음에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산림 산림 치유 치유 지도사. 지도사, 뭐 이런 직업이 지금 가장 인기가 있다 그래요. 아, 그래요? 네, 베스트 원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소감은 그건- 어떠세요? 그건 놀랬고 갑자기 자부심이 뿜뿜. 네. 뿜뿜. 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베스트 원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그 하시면서 실제로 해보니까 숲이라는 게 이런 매력이 있다. 그걸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일수록 자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적어요. 아, 왜냐하면 자기가 막 뭔가 왕성하게 다른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그런데- 핸드폰 갖고 뭐 그럼요. 하기도 힘든데. 근데 네. 나이가 들수록 자기가 그렇게 왕성하게 하는 일들이 조금씩 줄어들게 돼요. 음. 그러면서 관심을 어디로 돌릴까 하다 보면 자연으로 관심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도 나 혼자 산다. 네, 결국은 그러면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자연에서 왔기 때문에 자연이 항상 마음 속에 있었던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이게 잊고 있다가 그걸 다시 찾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진짜 회귀하는 그렇죠, 본능 그렇죠. 네.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네. 좀 정보가 또 우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면 이 관련된 직업을 꿈꾸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고 그 과정이 좀 어렵나요?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주 어렸을 때 플라무에 대한 관심이 조금 있었었어요. 그런데 그걸 일반적인 그냥 관심. 저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 이름이 뭘까? 저건 왜 저렇게 생겼는데 이름이 뭘까? 이런 정도였는데 그냥 잊어먹었었죠. 그런데 한 몇 년 전쯤 저 이제 퇴직을 하고 이 일을 하고 있으면 퇴직하기 전에 회사 후배가 식사를 하자고 해서 하는 자리에서 정연아 지금 뭐 하실 거예요? 은퇴 후에 네. 난 아무것도 안 하고 놀 거다. 그랬더니 그렇죠. 열심히 일한 다음 네. 지금 떠나라. 네. 놀 거다 쉬어라. 그랬더니 그 선배가 그렇게 그냥 놀긴 좀 아까운데 안 아까워. 나 그냥 놀 거야. 선배 혹시 이런 거 한번 관심 없으세요? 그래서 뭐 숲 해설사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 어떻게 하는 건데? 플라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해설을 해주는 그런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되니? 그랬더니 공부를 좀 하면 돼요. 그래서 바로 전문가 과정 신청하고 이제 뽑혀서 수업을 듣고 자격증까지 이제 받게 되고 그래서 얻은 게 제일 먼저 숲해설가 자격증을 얻었어요. 그 자격증도 따셨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숲길 등산 지도사 과정을 또 가르쳐주는 기관이 또 있었어요. 매칭님이 그냥 다 하셨군요. 같이 공부하던 분들한테 나 저거 관심 있는데 혹시 같이 하실래? 했더니 한 분이 저도 관심 있어요. 같이 또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숲길 등산 지도사 과정을 또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또 받았죠. 근데 그게 공부를 좀 잘하셨나요? 그렇죠. 암기 실력이나 뭐. 암기는 좀 하기는 해야지 되는데 공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 나이쯤 되면은 뭘 들으면 돌아서면 잊어먹어요. 그죠? 다 그렇죠. 공감하시죠? 네, 네. 그건? 다 아이, 그럼요. 공감하세요. 네. 근데 그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 대충 연배들이 비슷했어요. 다 그 걱정을 했어요. 시험도 보거든요. 그렇죠. 네, 자격증이니까. 그래서 걱정을 막 했는데 거기에 가르쳐 주시는 박사님이 선생님들 돌아서면 잊어버리시죠? 네. 그거 학생들은 7번만 선생님. 7번만 반복해 보세요. 그러시는 아. 거예요. 그래서 7번 그러면 남는 게 더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않고 그렇죠. 정말 천천히. 내가 즐기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이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네. 그 많은 나무들, 그 많은 식물들, 동물들, 벌레들 네. 그걸 설명을 하시려면 네. 그 지식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럼 있어야 걸어다니는 식물도감, 네. 동물도감이 있어야 계셔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되면은 좋은데 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돌아서면 잊어먹는 사람이 그게 도관이 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 공부를 7번 반복. 자, 여기서 피해갈 수 없는 질문. 뭘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공부해서 자격증 따시고 그러면 요거는 좀 도움이 되시는. 대부분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계약직이에요.
아, 정규직으로 되지는 않고 계약직, 보통 8개월, 9개월, 10개월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게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숲 관련 직업은 겨울에는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봄부터 늦 가을 정도까지 일을 해요. 그 기간 동안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수입이 되죠. 그 동물들도 자야 되고 그럼요. 식물들도 네. 자야 되는데 네. 잠 깨러 음. 거기 가가지고 네. 그럴 순 없죠. 그렇죠. 예. 아, 실제로 현장 활동을 하시면서 정말 이런 거 보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이라고 하나요? 고객분들이랑 지내시면서 좀 인상적이었던 네. 경험들.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오셨다가 저하고 같이 한 2시간 프로그램을 하고 가면서 활짝 웃고 행복한 얼굴이 돼서 가는 모습을 보면은 오늘 2시간이 참 나도 행복했었다라는 시간도 이제 여겨지죠. 그래서 항상 마지막 멘트는 오늘 2시간 저와 함께 하셨는데 편안하고 행복하셨습니까? 그러면은 함께 하셨던 분들이 네, 행복했어요. 근데 하면 아니라고는 대답 못하죠. 그렇죠. 본인 앞에서 그걸 어떻게 이제 얘기해. 그것도 저는 노리는 것도 음식이기도 한데. 이미 답을 정해놓고. 근데 이렇게 보면은 표정들이 좀 바뀌죠. 그러겠어요. 처음 오셨을 때 이렇게 탁 닫았던 굳어있던 얼굴들이 가실 때 되면은 좀 편안해지시고 마음이 보라. 거의 의사시네요. 의사까지는 아니고요. 네. 그래도요. 의사까지는 아니고 좀 그렇게 편안해지시는 모습을 보면은 좀 보람을 많이 느끼죠. 자, 그러면 진짜 이제 그렇게 좋고 보람도 많이 느끼시는데 이 일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간단하게 그래도 이 정도는 마음의 준비 아니면 물질적인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팁. 이제 물질적인 준비라는 거는 보통 이제 양성 기관들에 가면 숲 해설사나 유아숲 지도사, 숲길 등산 지도사, 그리고 산림칠 지도사 다 양성 기관에 가서 공부를 해야 그걸 수료해야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수강료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기간들이 조금씩 달라요. 대부분 이제 유아숲 지도사, 숲길 등산 지도사, 그리고 숲 해설사는 한 4개월, 5개월쯤 걸리고요. 산림치유 지도사는 좀 오래 걸려요. 일단 학사 자격이 있어야 되고 1년 동안 양성기관에서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는데 이 시험은 앞에 말씀드린 3개 자격증 시험하고는 좀 달리 국가에서 시험을 치러요. 나머지 3개 자격증은 그 양성기관에서 시험을 보는데 이건 국가에서, 그래서 그 양성기관 여러 군데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1년에 딱 한 번 1월 달에 시험이 있어요. 갑자기 후광이 비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시험이 조금 어려워. 범위가 좀 넓다 보니까 공부하는 범위도 넓고 그래서 시간을 조금 소요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근데 뭐 지금 저기 선생님처럼 끝까지 안 올라가도 지금 그렇죠. 숲을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그게 취미에서 그다음에 이제 아르바이트 계약직까지 욕심을 내신다고 한다면 도전해볼 만하다. 그럼요. 네,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은퇴를 하고 나면은 이제 좀 시간이 좀 많아지시고 네. 시간이 많아지시고 일부러 등산도 가는데. 그럼요. 네. 그리고 나면 공부하는 게 약간의 소일거리도 돼요.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는 좀 추천드릴 수 있어요. 아니, 공부를 하시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장점으로 생각하니까 네. 많은 분들이 베스트 원으로 그렇죠. 뽑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끝으로 숲에게 도움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럼요. 예. 네. 그러면 반대로 수박. 네. 하고 싶은 말은 매일매일이 달라지고 있어요, 숲 모습이. 그러면서 그 숲이 우리에게 주는 그 좋은 점들이 그냥 느껴져요, 몸으로 가면. 일단, 버스에서 내려서 그 숲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들어가면서부터, 물론 제가 숲을 좋아하니까 이제 그런지 그렇죠. 모르겠습니다만, 네. 기분이 벌써 바뀌어요. 상쾌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거기까지 가기 전에 생각했던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은 일단 조금 잊어먹게 돼요. 그럼 본인이 먼저 치유를 받으시네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일단 숲이 치유를 해주시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다음에 고마움을 그거를 이제 고마움을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또 베풀어 전해주시고. 주시고. 야, 이거 굉장히 선익적이고, 그러면 예, 굉장히 아름다운 직업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직업을
되게 그럴 수도 선망하는 있겠네요. 것 같아요. 네. 네. 아유, 오늘 말씀 진짜 유익했고요. 저도 네. 배경뿐 아니고 오늘 굉장히 많이 그 치유를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선물을 하나 준비해 주셨어요. 직접 현장에서 그 활동하시는 거를 살짝 재현을 해 주셨는데 너무 주옥과 같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받아 주시고요. 오늘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무도 겨울잠을 잘까요? 겨울잠을 자는 나무들은 어떤 나무들일까요? 지금 보면 그렇게 붉게 단풍이 들고 또 벌써 이미 앙상하게 나뭇잎이 다 떨어져서 가지만 남아있는 나무들이 있어요. 이런 나무들은 사실상 겨울잠을 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녹색이 계속 남아있는 나무들이 있어요. 이 나무들은 겨울잠을 자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겨울을 준비한다. 자, 그러면 나무들은 어떻게 겨울을 준비할까요? 어떻게 겨울잠을 준비할까요? 여름이 됐을 때 나뭇잎들은 파란색, 녹색을 띄어요. 그 녹색을 띠는 나뭇잎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광합성이라는 나무의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겨울을 나기 위해서 이 나뭇잎들을 떨어뜨려야만 되는 아주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냥 그 나뭇잎들이 겨울을 지내다 보면 얼어요. 얼어서 그 나뭇잎만 어는 것이 아니라 나무 가지를 따라서 잘못하면 줄기까지 얼게 되기 때문에 나무들은 나뭇잎을 다 떨어뜨려요. 낙엽이 다 떨어진 앙상한 가지만 나무는 겨울잠을 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활동만 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 사람들도 이제 가을이 지나가고 겨울이 되기 바로 직전 요즘쯤 겨울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예전 같으면은 광이라고 있습니다. 아세요? 광에다 연탄 한 100장쯤 들여놓으면은 정말 부자가 된 것 같은 아주 푸근한 마음들이 생기죠. 거기다가 하나 더 김장까지 한 5, 60포기 이상 정도 김장해 놓으면 이제는 아무 걱정이 없어지게 돼요. 올해 겨울은 잘 지내겠구나. 그런데 요즘은 김장도 잘 안 하세요. 연탄 들여놓을 일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하는 거는 또 하나 있어요. 옷을 바꾸기를 합니다. 여름 옷과 겨울옷 바꾸는 작업 하셨나요? 네. 그렇게 1년을 주기로 본다면 그렇게 겨울 준비를 하지만 좀 더 크게 우리 일생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이 낙엽에 단풍이 들고 낙엽이 떨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황무렵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앞으로 다가올 사람들, 그것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어떤 미래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나무를 통해서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우리에게 생활의 어떤 거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나무만 자세히 잘 들여다봐도 우리의 생활, 우리의 일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